네, 통장에 있는 돈 좀 쓰자. 부모님 빚이 급하단 말이야. 그날 저녁 남편이 던진 한마디는 제 심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마주한 남편의 낯선 얼굴, 그리고 그 말 속에 숨어 있던 차가운 계산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32살,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3년.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늘 남편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꼬박꼬박 월급을 모았고 언젠가 우리 부부만의 집을 장만하자는 희망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소중히 지켜왔습니다. 그 통장은 제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고스란히 담긴 보금자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날 아무렇지 않게 그 꿈을 산산이 깨뜨리려 했습니다. 남편의 말투는 지나치게 당당했습니다. 마치 제 돈이 곧 시댁의 돈이라는 듯 너무도 자연스럽게 요구했습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삼켰습니다. 시댁에 빚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휘몰아쳤습니다. 대체 왜 내 통장을 써야 하는 거지? 정말 시댁에 빚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잠든 척 했지만 새벽녘 거실 불빛이 은은히 새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몰래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그의 그림자가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잔액이 이상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한 겁니다. 제 허락은커녕 남편은 제 인감을 사용해 몰래 돈을 빼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고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차곡차곡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따져묻자 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네, 돈이 따로 있어. 결혼했으면 다 같이 쓰는 거지. 부모님이 곤란하시다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뻔뻔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제게 부탁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도 남편은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은 제 귀에 닿기 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남편의 계좌와 제 계좌 사이의 수상한 이체 기록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 그리고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송금된 기록들. 도대체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이 공동 명의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고객님 동의 없이 이뤄진 거라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조차 모자랐습니다. 제 모든 노력이, 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남편의 거짓말과 뻔뻔함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다시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통장 문제에 그치지 않고 남편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결국 참혹한 결말로 몰아갈 줄은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높지 않지만 성실히 일하면서 조금씩 저축해 왔습니다. 제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농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 저에게 늘 내 삶은 네가 지켜라.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등에 엎여 살지 마라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제 힘으로 사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직장, 넉넉한 연봉, 주변 사람들 모두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부터 저는 묘한 불안을 느끼곤 했습니다. 월급날이 지나도 집에 돈이 남지 않았고 늘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으면 늘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생활비야, 뭐, 자잘한데 쓰다 보면 금방 나가잖아. 처음엔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차 안에서 발견된 영수증, 어디서도 보지 못한 이름으로 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빚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댁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은퇴 후 제대로 된 소득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늘 체면을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곤 했습니다. 명절마다 시골 친척들에게 보내는 선물도 불필요하게 비싼 집안 경조사 비용도 모두 빚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건 결혼 후 한 년쯤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시누이가 술에 취해 내뱉은 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다행이야. 오빠 혼자였으면 진작 무너졌을걸? 그때는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모든 짐이 제게 올 것을 예고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빚 문제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애썼죠. 하지만 결국 그 빚을 갚기 위해 손댄 게 제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부모님이 평생 모아주신 약간의 돈까지도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남편이 단순히 돈을 빌려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제 통장을 자기 계좌와 연결해두고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순간 제 눈앞에는 수많은 이체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몇 번을 눈을 비벼도 사라지지 않는 숫자들. 그 돈은 대부분 시댁 명의의 계좌로 들어가 있었고 일부는 정체 모를 제3자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대체 이게 뭐예요? 제가 은행 직원에게 물었을 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공동명의 서류를 제출하셨더군요. 하지만 고객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셨나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동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 말은 곧 남편이 제 서류를 위조했거나 제 인감을 몰래 가져다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대하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밥을 먹어도 마음속엔 두려움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인색해? 부모님이 힘들다는데 그 정도도 못해? 도대체 왜 그렇게 내 돈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남편은 이미 저를 아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댁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얼마나 더 큰 배신과 충격을 안겨줄지 그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뻔뻔해졌습니다. 예전엔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마치 제 통장이 당연히 시댁 공동 자금이라도 되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씩씩대며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또 돈 문제로 어머니랑 통화했어. 네가 빨리 좀 도와주면 이렇게까지 안 피곤하잖아.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 제 돈이, 왜 제 노력이 당연히 시댁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당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어디에 쓴 건데? 남편은 눈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꼭 다 말해야 해. 부모님 빚 갚는 데 썼다니까. 네가 그 정도도 못 믿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시댁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 속에서 시누이가 툭 내뱉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그 돈 이번에 그 사람한테 다 넘긴 거야? 아직도 정리 안 된 거야? 그 순간 제 눈과 귀는 모든 소리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누이를 노려보며 얼른 말을 끊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주변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 대화의 의미를 곱씹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그게 누구지? 왜 남편이 빚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을 넘겼다는 말이 흘러나온 걸까? 집으로 돌아와 저는 몰래 남편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짓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낯선 이름으로 된 메모와 호텔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는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제가 야근했던 날이었습니다. 설마, 제 머릿속은 뒤엉켜 버렸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뒤엔 더 큰 배신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행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이체된 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원칙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제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물이 맺히자 한숨을 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고객님 남편분 성함이랑 다르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 한마디는 제게 전율과도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댁 빚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제 돈을 빚 상환이 아닌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내 돈 어디에 썼어? 솔직히 말해. 시댁 빚이 아니라 다른 데 쓰고 있지. 남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을 못 믿으면 어떻게 살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에서 진실을 느꼈습니다.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확실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남편의 거짓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제 인생을 지켜내겠다. 며칠 뒤 시댁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조용히 앉아 밥만 먹고 돌아왔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미 제 눈과 귀는 남편의 거짓말을 잡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식탁 위엔 잡다한 반찬들과 함께 무겁고 불편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유, 요즘 집안 사정이 점점 더 힘들어. 이자도 갚아야 하고, 친척들 눈치도 보이고, 정말 살얼음 판이야. 그 순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제 쪽을 흘끗 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지은이가 잘 도와줄 거예요. 벌써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 말은 제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순간 젓가락을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방금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벌써 많이 도와줬다는 말, 그건 곧 제 돈을 이미 시댁에 건넸다는 사실을 가족들 앞에서 대놓고 자랑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번쩍 빛났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했구나. 역시 네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벌써 무너졌지. 그 말 속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시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댁 빚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야 들었습니다. 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간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여보,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마. 다 부모님을 위해 쓴 거야. 하지만 그때 시누이가 또다시 입을 놀렸습니다. 오빠, 거짓말 좀 그만해 하. 부모님 빚은 이미 작년에 다 정리했잖아. 그 돈, 그 사람한테 간 거 다 알잖아.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식간에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시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시댁 빚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돈을 전혀 다른 곳에, 아마도 그 누군가에게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아내로 보는 거야? 아니면 그냥 돈줄로 보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엔 숨 막히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조차 그 순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고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불길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는 의지,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불씨가 곧 더 큰 폭풍을 불러올 줄은요. 남편의 배신은 이제 막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 공기는 숨 막히도록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불안했는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은 내가 괜히 흥분해서 그랬어. 사실은 부모님 얘기를 꺼내면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던 거야.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신우의 입에서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는데도 그는 여전히 시댁빚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절대 돈 건드리지 않을게. 약속할게.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던 걸까? 혹시 정말 시댁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걸까? 아내로서 남편과 시댁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저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내 통장에 손대지 마. 남편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고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한 번은 믿어보자. 그래도 남편이잖아.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샤워를 하던 남편이 욕실에 휴대폰을 두고 갔고 마침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잘 받았어. 다음 주에도 부탁해. 보낸 사람은 이름조차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결국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대화창에는 짧고 은밀한 문장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고마워. 언제까지 가능할까? 당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제 손은 더 이상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댁 빚일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고, 그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태연하게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쳤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남편은 모른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회사의 일이 좀 많았지만 곧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미소 속에 숨어 있는 거짓말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시간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그의 배신을 밝히고 그가 세운 거짓의 탑을 무너뜨리겠다고. 이제 남편의 거짓된 가면은 점점 벗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 충격적인 진실의 전모를 다 알지 못한 채 더욱 깊은 배신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서고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핸드폰은 늘 손에서 놓지 않았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저에겐 수상한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은행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과 동일한 액수가 적혀 있었고, 수취인의 이름은 낯선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남자 이름, 대체 이건 뭐야? 제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라면 남편이 무슨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을 다시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최근 자금 세탁 혐의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혈액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제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일에 제 돈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 내 통장 돈 어디에 쓴 거야? 대체 왜 모르는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낸 거야? 남편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지인한테 잠깐 빌려준 거야. 곧 다시 들어올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갈망이 더 컸습니다. 대화창 속에는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무조건 더 필요해. 당신 아내 모르게 잘 처리하고 있지? 조만간 일이 터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남편이 더 깊고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대화창 속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가 눈치채면 끝장이야. 조심해. 그 순간 제 존재가 남편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들키면 안 되는 위험 요소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면이 점점 벗겨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히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무리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커져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의심 많은 아내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새벽, 휴대폰에서 또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낯선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계약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 옆에 낯선 인물과의 서명, 그리고 계약 조건에는 차명 계좌 이용, 이체 내역 은폐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단순히 빚이 아니라 남편이 불법적인 금융 거래에 제 통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언급했던 내부 조사, 신우이가 흘렸던 그 사람 이야기가 퍼즐처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제 얼굴을 보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회식 있으니까 늦을 거야.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일 차례라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다시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사실 이 문제는 저희도 곧 수사기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체 내역과 계좌 거래가 불법 의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함께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남편의 거짓말과 배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는 은행에서 건네받은 진술서 초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후벼 파듯 아팠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지켜줄 무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와 비틀거리며 잠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네가 숨기려 했던 진실, 내가 직접 세상에 드러내 줄게. 숨겨져 있던 단서가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편의 배신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곧 폭로될 운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진술이 수사기관으로 전달되었고 남편이 이용한 계좌가 이미 추적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피곤이 묻어났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익숙한 뻔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근데 곧 다 좋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진다고? 그게 뭔데? 내 통장에서 돈 빼서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는 게 좋아지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은행에서 이미 다 확인했어.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누구랑 엮여 있는지.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오해야. 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저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부모님 빚은 이미 다 갚았다고 신우이가 말했어. 네가 보내는 돈, 그건 빚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였잖아. 그 순간 남편의 눈빛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감돌았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더욱 선명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로부터 남편에게 호출이 왔습니다. 회사의 재무팀에서 내부 조사를 하던 중 남편 명의로 된 불법 자금 이체가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상사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고 그의 땀에 젖은 얼굴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 과장, 이게 뭡니까? 왜 개인 계좌와 차명 계좌를 통해 돈을 빼돌린 흔적이 나옵니까?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보직을 해제했고 조사를 위해 즉각 출근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깊은 배신 끝에 찾아온 통쾌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주저앉았습니다. 나, 끝난 것 같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네가 숨긴 모든 거짓말이 다 드러날 시작. 이제 남편의 배신은 더 이상 제 아내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파장은 남편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돌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현관에 들어오는 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편으로 연민이, 그러나 더 크게는 통쾌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고 제 돈을 빼돌리며 심지어 아내를 단순한 돈줄로 여겼던 그 사람이 이제는 무너져 내린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네가 은행에 가서 진술만 취소하면 돼. 그럼 다 정리할 수 있어. 남편은 마치 제 발밑에 매달릴 듯한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네가 만든 일이야. 네가 책임져야 해. 남편은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아내인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내? 아내를 돈줄로 생각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아내라는 말을 해.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건 아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그 믿음을 네가 무너뜨렸잖아. 순간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집을 찾았습니다. 은행에서 제출된 기록과 회사 내부 조사 자료가 증거로 넘어갔고 남편은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수갑을 차지는 않았지만 경찰의 손길에 이끌려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괜히 이를 키워서 우리 아들이 망한 거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제가 만든 일이 아니라 아드님이 만든 일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겠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의 추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사이다는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드디어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그를 짓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중 생활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금전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시댁 빚을 갚는 게 아니라 회사의 거래처와 결탁해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낯선 여성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저는 조사관의 입을 통해 들은 그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참혹한 건 남편이 회사 돈까지 건드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신뢰하던 유능한 과장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저와 회사 모두를 속여왔던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도와줘. 나 이러다 다 잃어.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은행도 경찰도 조금은 달라질 거야. 그 눈빛은 간절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난 이미 내 편이 아니야. 나를 배신한 순간 넌 혼자가 된 거야.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도 제겐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너무 늦게 흘러나왔으니까요. 며칠 뒤 회사에서 정식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유 과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 조치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당신을 횡령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통장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들, 그 배신의 무게가 이제는 그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는 제 마음속엔 단순한 통쾌함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결혼과 삶에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까지 잃고 모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건 법의 심판,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였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시댁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저를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괜히 이를 키워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거야. 네가 그냥 눈 감아줬으면 지금쯤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 돈을 몰래 빼내고 서류를 위조하고 회사 자금까지 손댄 게 누군데요? 저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일이 아니라 아드님이 만든 일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힘이 빠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미 모두의 눈앞에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경찰 수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유모 씨, 회사 자금 횡령 및 불법 차명 계좌, 이용 혐의, 검찰 송치 예정. 뉴스 화면 속에서 남편의 이름과 얼굴이 가려진 차에 나왔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물론 친척들까지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시댁은 친척들 앞에서 철저히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괜히 농담처럼 말해서 일이 커진 건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다 사실이었네요. 오빠가 이런 짓을 할 줄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늦었을 뿐이죠. 가장 통쾌했던 건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저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은행 내역, 위조된 서류, 그리고 휴대폰 속 메시지까지 모든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드디어 명예를 되찾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과 배신 속에 흔들리던 제 자리가 이제는 진실과 정의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걸요. 남편은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채 올라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지만 담담하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네가 만든 덫에 네가 스스로 걸려든 거야.
드디어 진짜 사이다가 터졌습니다. 남편은 사회적 신뢰와 가족의 자존심을 모두 잃었고, 저는 피해자에서 진실을 밝힌 증인이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집안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제게는 더 큰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댁은 여전히 저를 원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도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망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저를 향한 그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친척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드님이 며느리 돈을 몰래 빼돌린 거라면서요. 어떻게 며느리 탓을 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후로 시댁은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마다 와서 제사 지내라, 이것 좀 해라.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저를 더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지만 사건이 정리된 뒤엔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지은 씨, 대단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다니. 그 말들은 저에게 위로이자 새로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걸요. 남편은 결국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 판결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돌덩이가 내려간 듯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홀로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앞길은 분명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속고 배신당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남편은 법의 심판을 받으며 인생이 무너졌고 저는 잃어버린 자존심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몰락과 복수의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문득 제 마음 한구석에서 깊은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제가 믿었던 사람은 가장 큰 배신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 허무함은 천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처음에는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전보다 단단해진 눈빛,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맹목적인 믿음은 때로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내어주고 참아내고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정직하고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남편의 배신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권리를 지키며 제 인생을 제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제 부모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라. 그게 진짜 강한 삶이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몰락했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자의 불행이 아니라 배신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낸 작은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단순히 제 삶만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무겁습니다. 그 무게에 눌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하면 목소리를 내야 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그게 가족에게 더 큰 책임감을 심어주는 길이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제가 겪은 상황처럼 배우자가 몰래 내 돈을 빼돌리고 시댁을 핑계로 거짓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눈 감고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파헤쳤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떠오른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털어놓은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였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순간 비로소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말 못할 고민과 억울함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진솔하고 때로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단단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